볼게요. do while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문장부터 만들어 놓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do while이니까 뒤에다가 do while 테스트 공하나. 일단 신텍스부터 살펴보면 되겠다, 그죠? 왜냐면 일단 신텍스가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조금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do while이라고 불렀잖아요. do가 먼저 나와요. do 많이 들어봤죠? 영어로 do. 저도 여러분한테 많이, 여러분들 그 IT 교재 중에서 우리 거 교재 뭐야 이거? do it, do 있죠, 그지? do 뭐 하라고요? 이게 do it을 do it이라고 do IT를 저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브랜드니까, 그지? do 동사죠. 영어 시간은 아니에요. 동사죠. 명령어, 동사 시키는 거야. 우리가 컴퓨터한테 명령 내리는 거잖아. 해라. 앞에다가 just 붙여도 되겠고, 그지? 여기 있는 거는 그냥 just 붙어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do 해라. 해라라고 했으니까 컴퓨터가 어디를 실행해야 돼요? 실행해라 라는 얘기야. 실행해. 다짜고짜 그냥 실행해. 조건 없이 실행해. 다르게 얘기하면 무조건 실행해. 이해되세요? 어디를요? 여기 내부를 실행하세요. 블럭이 있으니까, 그죠? 블럭을 실행하세요. 일단 실행해봐. 묻지고 그 있잖아요. 누구니 그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일단 실행하세요. 뭔지 알겠죠? 실행하세요. 근데 while문이라면 반복문이라면서요. 했잖아요, 그죠? 뒤에 키워드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 붙었어요. 문장이 블럭으로 끝나긴 했는데 while이 그 블럭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while이라는 키워드가 붙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괄호가 당연히 괄호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while문 우리 기억하시죠? 조건식이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조건식이 들어와요. 그러면 끝날 때 뭘로 끝났어요? 블럭 닫는 걸로 끝났습니까? 괄호로 끝났습니까? 괄호로 끝났죠? 괄호로 끝나서 여기다가 세미콜을 쫙 찍어주셔야 돼요. 이게 신텍스입니다. 원리는 일단은 do를 만났기 때문에 일단은 블럭을 실행하세요. 뭐라고요? 일단은 뭐라고요? 여기를 실행하세요. do 하세요. 해. 이 얘기야. while을 만났죠. 그 다음에 while이라는 거는 반복할래? 조건에 따라서 반복할까? 뭐에다가요? 실행한 후에 조건식을 따져보죠. 조건식이 뭐 한다고요? true 이면 다시 어디요? 블럭 실행. 블럭 실행하고 나면 또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조건식으로 가요. 그죠? 조건식이 그러면 뭐이면요? false이면요? 빠져나간. 탈출함. 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종료합니다 라고. 종료는 아니고, 그지? 블럭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텍스예요. 여기가 이제 반복하는 구간이라고 해요. 그죠? 구간이고요. 여기라고 했는데, 그죠? 여기를 실행하세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었어요? 조건식이 뒤에 붙었습니다. 보통은 앞에 붙어있는 while은 앞에 붙어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조건을 만나서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건을 먼저 실행하는 거죠. 조건의 결과를 확인하죠. 근데 do while은 특징이 뭐라고요? 일단은 한번 실행해보세요. 그죠? 우리 홍보할 때 어떻게 해요? 일단 한번 잡숴봐. 먹어봐. 시식해보고. 먹어봐 해야지. 먹어봐야지. 오! 안 살라 그랬는데 맛있네. 사야지. 산다고. 일단은 한번 해봐야, 그지? 꼬시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일단 do를 만났으니까 실행하세요 라고. 이거는 그래서 어떤 식의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어떤 문제로 나오냐면요, 하나만 기억하면 이건 다 풀거든요. 문제가 나오는데 뭐로 나오냐면 이 성질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건과 상관없이 최소 한 번은 무조건 실행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합니다. 왜요? 조건문이 어디 있으니까?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건과 상관없이 최소, 그제? 최소 한 번은 실행한다. 이런 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차이가 있다면 요거 하나뿐이고요. 앞에 있는 포문학과 while과 동일합니다. 로직은 중첩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 원리는 가능하다고요. 아까 투르면 반복하고요. 펄스면 탈출합니다. 브레이크 가능하고요. 컨티뉴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 동일하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차이가 있다면요, 일단 실행해요. 무조건 실행해요. 그게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테스트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 볼게요. 여기 실행해요. 자, 조건을 제가 쓸 건데요. while 쓰고요. 제가 명시적으로 뭘 써버릴 수 있냐면 펄스 쓸 수 있을까요? 써볼게요. 그럼 얘는 무조건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반복은 안 해요. 그러나 한 번은 실행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앞에는 우리 while이나 for에다가 명시적으로 펄스를 써버리면 뭐라 그래요? 데드코드죠. 그죠? 아예 실행 자체도 안 됐지만, 그죠? 요놈은 어떻게 된다고요? 빨간 줄 안 보이죠, 여러분들? do 일단 실행해봐봐. 그 다음에 결정할게. 반복 또 추가적으로 할지는 내가 여기 있는 조건에 따라서 결정할게. 추가로 반복할지 말지는 얘가 결정합니다. 결과로. 그래서 펄스도 허용합니다. 그죠? 한 번은 실행합니다. 차이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자주 쓸 일이 있다 없다? 콘솔형 프로그램에서는 자주 써요. 웹에서는 자주 쓸 일이 없어요. 왜요? 그런 로직을 만들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콘솔형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금 콘솔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겠죠. 그죠? 언제 쓰는지. 근데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러는데, 일단은 코딩 하기 전에 언급을 해준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값들은 저희가 변수를 넣어가지고 해당하는 변수의 초기값을 while문에서 판별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실이 조건의 증가가 어디서 들어가져요? 어쨌든 입력하는 게 아니고 변수에 적용된 초기값을 세팅하고 증가문을 넣기보다는 사실은 언제 적합하냐면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야. 변수의 값이 뭐가 들어올지 모를 때 랜덤으로 돌아가는 실행 중간에 돌아가는 실행 중간에 동적으로 삽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캐너 써봤잖아요. 그죠? 일단은 입력된 결과가 지금 확정이 안 돼도 된다는 얘기죠. 안 되고 난 다음에 스캐너에 의해서 입력이 됐을 때 탈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코드가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써요, 사실은. 그래서 웹보다는 콘솔형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더 적합하다. 웹에서 아예 안 씁니까? 쓸 수 있어요. 쓰기는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앞에 있는 for하고 while하고 100%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들 수는 있다고요. 만들 수 있는데 조금 더 번거로울 수는 있겠다고 하죠? 감안해가지고 만드시면 되긴 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이 쓰는 코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콘솔에서 뭐가 나오냐면 보통 이렇게 막 메뉴 주고서 입력하세요. 1번 실행할게요. 2번 입력하세요. 3번은 저장할게요. 4번 종료 이런 거 주시면은 내가 뭘 선택할지 모르잖아. 처음에 그냥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내가 게임을 켰어. 키자마자 갑자기 전화 와서 야 술 먹자 나와. 알았어 하고 종료 누르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안 하고
그러면 종료해야 될 때, 그죠? 그러면 내가 입력이 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앞에 거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행하거나 인덱스를 통해서 일찍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패턴들을 활용했잖아요. 그럼 얘는요, 사용자가 내가 뭘 입력할지 모르는지, 그런데 1번을 누르면 실행하고 2번 누르면은 다시 뭐 그런 식으로 메뉴를 구성하고 있다면 그럴 때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네. 그래서 신텍스가 조금 다르다, 생소하다라는 거 차이하고 뭐 그런 것만 비교하시면은 뭐 앞에 있는 while과 for문하고는 동일하게 반복문을 구사하실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 동일하게 가능한 건지 한번 볼 건데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할게요. 02번 해서 do while 테스트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02번 열어놓고요. 요거는 조건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은 1부터 10에 해당하는 변화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출력하면 되겠다. 그죠? int i는 1부터 출력할 거니까 저 뭐냐 1이라고 쓸까봐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출력하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다. 그죠? i를 출력하시면 되죠. 맞아요? 그럼 1 먼저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i라는 거 조건문이 여기 들어오면 되겠죠? i가 어떻게 돼야 돼요? 10하고 조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일단은 10이라고 일단 쓸게요. 여러분들 쓰고선 판별해 볼게요. 그 다음에 조건문의 증가문은 어디다 줄까요? 출력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주시면 되겠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i 1 찍었잖아요. 1 찍었습니다. 0부터 할까요? 1 찍었죠. 1 출력하고 나서 여기서 2 됐죠. 2보다 작죠. 자, 마지막 쭉 찍었어요. 9 찍었다고 해볼까요? 9 찍었습니다. 9 찍었죠. 9 찍고 여기서 몇 됐어요? 10 됐죠. 10이면 여기로 오면은 true야 false예요? 10 출력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얘 등호 어떻게 나와야 돼요? 10까지 출력하려면 등호가 들어가든지 이런 식의 패턴이 보여야 되겠다. 맞아요? 자, 일단은 가볼게요. 확인. 그 정도 차이만 조금 주의해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앞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while문, 그냥 기본 while문, 그 다음에 for문과 동일하게 반복문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 중첩 쓰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뭐요? 브레이크만 만나면 빠져나갈 수 있고요. continue 하면은 어디로? 조건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다 똑같죠. 근데 이런 거 쓸 것 같으면 while이나 for지 굳이 두 while을 쓰는 거는 더 어렵지 않을까요? 더 귀찮죠. 자, 물론 수치는 바꿔도 되긴 합니다. 그죠? 수치는 0 찍고선 칠 것 같으면 저 같으면은 이거 어때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가면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됩니까? 물론 독립적으로 써도 되긴 하는데 이런 표현 제가 잘 쓰지 마세요 라고 하긴 했지만, 그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출력됩니까? 0인데 1로 증가시키세요. 증가 후에 출력하세요. 1 출력되겠죠? 9까지 찍었다고 칩시다. i가 9가 되려면 8이 돼서 9를 출력했겠죠? 9가 돼서 출력했겠죠? 나왔습니다. 9면은 다시 들어가겠죠? 그죠? 12 출력하죠? 12면은 탈출하면 되겠다. 그죠? 어쨌든 문장은 내가 어떻게 로직을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요 코드는 뭐하고 동일하냐면 놓놓고 앞에다가 놓놓고 출력한 거랑 동일한 코드죠. 사실은. 아니면 뿔뿔 i가 돼도 이렇게 놓으면 뿔뿔 i로 하든 i 뿔뿔로 하든 똑같은 코드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응용하는 거는 어떻게 하든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핵심은 for문이나 while문하고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근데 순서나 이런 거는 약간 똑같이 넣을 수는 없죠. 조건문이 달라지든지
뭐 증가문이 어디 위치하든지 이거에 따라서 약간은 변형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자주 사용한다? 일반적인 이런 반복문 사이클에서는 잘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쓴다라면. 그래서 조건문이 3개나 되는데 도대체 쓸데없이 왜 3개나 만들었어요, 그죠? 상황에 맞은 반복문을 적용할, 그러니까 랜덤으로 들어온 수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또는 초기화가 안 된 어떤 코드를 입력하는 문장을 중간에 동적으로 반응해서 처리할 때, 그때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얘는. 한 번 더 얘기하는데, 폼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어떠한 정해져 있어가지고 항상 내가 일괄적으로 맨날 처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포문이 적합해요. 왜냐면 사이즈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이즈 정보가 없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저 끝에서 내가 이거 끝이야 라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파일 정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end of file이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거 할 때는 while을 많이 사용한다고요. 요 놈은요, 콘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메뉴 형태나 이런 거에서 내가 입력되는 데이터가 뭘 입력될지는 랜덤으로 받아가 사용자에서 결정이 될 때, 그때 해보시는 게 더 적합하다. 그래서 관련 예제 하나만 하고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do while 자주 쓸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구분은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단골로 나옵니다. 아까 어떤 문제야? 최소 한 번은 실행해요. 자, 그냥 복사 붙여넣기. 만들기 귀찮아서 그런 거 알죠? 손가락 아플까봐 그런 거니까 타이핑 빠른 C분은 열심히 치시면 돼요. 알겠죠? 아, 그냥 어차피 지우긴 할 건데, 그지? 자, do while이요. 키워드 다시 써볼까요? do 치시고 해. 어디를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해. 라고 하려고요.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조건문이 들어간다 했었잖아요, 그죠? 자,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거 있어요. 여기가 그냥 넘어이라고 그냥 아니야 그냥 넘이라고 하겠습니다. n이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여러분들. 됐나요? n이 초기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여기다가 변수 써가지고 n이 0보다 작으면 0보다 뭐라고 0보다 크면 이렇게 할까? 아니면 n이 문자로 할까? 인트인데 0이면 이렇게 해볼까요? 자, 액박이 떠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일단 초기화가 안 됐다, 그죠? 초기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여기다가 중간에서 초기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0 주면 안 되니까 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아니, 마이너스 1 좀 뭔가? 9라고 해볼까요? 9. 이거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0보다 작으면 이거 미안 이렇게 갈게요. 0보다 크면 이렇게 들어갈게요. 근데 제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지만 얘를 랜덤으로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맞죠? 랜덤이 아니고 사용자한테 입력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스캐너 이용하시면 되겠죠? 스캐너 얼른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SCANNER 스캐너 입력 스트림을 만들 거예요. 그동안 계속 복사해서 왔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해 볼게요. 스캐너 클래스는 자바의 랭 패키지가 아니고 자바의 util 패키지에 있는 거 자주 쓰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포트해서 쓰는 거나 아니면 풀네임 둘 중에 하나 써야 돼요, 그죠? 풀네임은 뭐냐면은 앞에다가 패키지명까지 java.util 써서 표기하는 게 풀네임으로 표기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얘가 판단합니다. 스캐너가 누군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게 자바의 랭 안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랭 기반에서. 근데 이렇게 플레임을 쓰기가 보통은 귀찮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단에다가 임포트를 이용해 가지고 쓰시면은 이 페이지에서는 이 얘기라고요? 이 페이지에서 스캐너 클래스를 내가 로딩을 해놨으니 존재한 걸로 간주한다고 하죠. 임포트를 하지 않고 내부에서 쓸 때는 해당하는 문서에서는 그냥 이름 쓰면은 얘로 간주할게 라고
컴파일러한테 알려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한 번 쓰더라도 보통 이렇게 임포트해서 쓰는 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풀네임으로 써야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동일한 이름이 두 개 하나의 페이지에서 사용할 때는 한 놈은 두고도 두 개의 임포트를 동시에는 못해요. 그죠? 동일한 이름이 두 개가 있는 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알겠죠? 많다고요. 많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보세요. 데이트라는 날짜 데이트 타입인데요. 그 마우스 올리니까 몇 개 있어요? 현재 라이브로 해서 파악해봤는데 두 개가 존재한대요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자바의 SQL에 있고요. 하나는 어디 있어요? 자바의 util에도 있고요. 그렇다. 그죠? 네,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을 때는 만약에 두 개 다 쓰고 싶으면은 하나는 임포트 쓰시고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풀네임으로 쓰던지 하나만 쓸 것 같으면 어쨌든 풀네임으로 쓰던지 구별해서 써야 된다고요. 근데 똑같은 파일을 두 개 쓸 일은 없지만 어쨌든 임포트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객체 만드는 거는 new라는 키워드로 인스턴스 할게요 라는 얘기 하긴 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인스턴스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나중에 객체와 클래스 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할게요 라고는 생성자라는 거는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언급해드렸잖아요. 생성자 이름이 있는데 생성자 이름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결정해주긴 하는데 클래스 이름을 만드는 순간 바로 결정이 됩니다. 왜냐면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캐너라는 이름이 생성자 이름입니다. 근데 얘가 생성자예요 이렇게 나누면 얘 클래스로 판단하는데 생성자로 구분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오른쪽에다가 괄호가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괄호가 붙었네.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데 오른쪽에 괄호가 있네. 메서드처럼. 얘가 생성자입니다. 밑줄이 빨간 줄이 생겼는데 이런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뜻인 것 뿐이고요. 얘는 안쪽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학습하기엔 좀 설명하기 좀 복잡하니까 기본적으로 생성자 규칙을 알고 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객체, 입력 스트림에 해당하는 객체를 만들었고요. 여기 있는 객체는 조금 특이하게 자원을 다 쓰고 난 다음에는 회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로즈를 할게요. 자, 근데 얘를 어디서 쓸 거냐면 여기 네이버에서 쓰면 클로즈가 저 밖에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블럭을 표현해서 쓰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내에서 스캐너를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로즈를 안 한다고 해서 오류가 나는 거는 아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클로즈를 쓰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라고요. 자, 안수가 한번 써볼 거고요. 여기 있는 값을 제가 int형이기 때문에 next int를 보면은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값을 숫자로 파악해서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거 친절하지 못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심플하게 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요. 간단하게 안내 메시지 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자, 1번 실행, 2번 종료. 그리고 2번이 종료가 아닌데, 그지?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요 게임 시작. 2번만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물론 아주 적합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일단은 넣어봤다고 할게요. 메뉴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쓸게요. 여기다가 귀찮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선택, 이런 메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콘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조금 자주 써요. 두 아이를 써버리면 또 뭘 많이 쓰냐면은 여기 뒤에다가 스위치 케이스를 많이 씁니다. 선택된 값이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입력되면은 스위치에 따라서 1번 눌렀으니까 게임 시작하는 플레이 기능이 있는 거를 갖다 실행해. 뭐 이렇게 게임이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야? 프로그램을 종료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그 좀 더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기능 배워가지고 두 파일 쓸 때가 또 있긴 할 거예요. 그죠? 연습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좀 더 이후에 우리가 메서드도 배우고 하고 난 다음에 한번 해당하는 거를 한번 배워볼게요. 나중에 파일 입출력까지 같이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런 거. 자,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단순하게 출력할 거고요. 그냥 이거 스위치 케이스 쓸까요? 이거 조금 적합하지 않은데 어쨌든 써봤고요. 만약에 메시지요. 여기서 n이 입력되는 선택한 요소가 여기서 선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추가로 넣는다면은 중간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도 조건을 한 번 더 넣어줄 수도 있긴 하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거 메시지 주지 말고 이렇게만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n이 1이면은 게임을 시작하고 넘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0이면은 종료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반복문을 다시 메뉴를 물어본다는 거는 뭐예요? 다시 게임 재시작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냥 다시 물어볼게요. 잘못 눌렀다고 판단해 볼게요. 그죠? 그럼 1도 아니고요. 1이 아니죠. 그지? 1도 아니고요. 2도 아니에요. n이 그냥 이렇게 쓸까봐요. 너무 복잡하긴 한데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2라고 할게요. 내가 잘못 입력한 거야. 메뉴에 3번이 없어요. 그지?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조건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럼 뭐라고 넣어줘야 돼요? AND 넣어줘야 돼요? 아니면은 OR을 넣어줘야 돼요? AND 넣어줘야 돼요? OR 넣어줘야 돼요? OR요? 진짜요? 실행해보면 아시긴 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N은 결정이 이 시점에서 안쪽에 있는 게 결정이 되겠죠. 그죠? 정상적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고요. 제가 나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약간 그냥 메시지만 찍고선 처리해 볼게요. 스위치 케이스. 그래서 복잡하긴 하죠. SWITCH 스위치 어제 배웠죠? 스위치 케이스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n의 결정이 되면은 해당하는 n의 케이스가 1이면 뭐 한다고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만 줄게요. 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요. 2면요. 2면요.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본 것 뿐이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잘못 누르면은 계속 메뉴가 나오게 하려고요. 그냥 확인해 볼게요. 5하고 AND하고 한번 볼게요. N%가 맞는지 5화가 맞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자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멈춰 있잖아요. 그죠? 1번 치면 어떻게 돼요? 1이 결정이 됐고요. 1이 넘어왔잖아요. 그죠? 1이 뭐예요? 얘를 여기 있는 거는 얘가 둘 다 만족해야지 반복문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죠? 1이죠. 그죠? 1이 아니니 뭐야? 펄스? 1이잖아. 그죠? 뒤로 와서요. 1이 다르니? 뭐 다르다야. 네, 달라요. 뭐 true 다르고 여기 있는 거는 펄스면은 n%니까 얘가 true가 되려면 무조건 펄스니까 바로 빠져나가겠죠. 그죠? 2를 누르면요 메시지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분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메시지가 다르게 나오고 있긴 한데 물론 위에만 없어도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메뉴가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요거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어요.
잘못 넣은 거잖아, 그죠? 잘못 넣었으니까 종료도 안 되잖아, 그죠? 뭐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메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어쨌든 이렇게. 근데 메시지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잘못 눌러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넣어줘도 되긴 해요, 안쪽에다. 만약에야 저기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이 조건을 보통 또 한번 넣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얘가 아니면 안쪽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 눌렀어. 메시지를 주죠. 여기다가 바로 그냥 블럭 없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메뉴를 잘못 눌렀다고, 그죠? 잘못 선택하셨어요. 그 주셔도 되긴 하거든요. 잘못 눌렀어요. 이런 식으로 더 줄 수 있다고요. 잘못 눌렀어요, 그죠? 잘못 눌렀다고요. 좀 정상적으로 들으면 메시지 없이 종료되죠, 그죠? 뭐 이런 식의 더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조금 명확하게 저희가 게임 콘솔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순차적으로 아까 앞에 있는 포문이라든지 while문은 순차적으로 뭔가를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그럴 때 더 적합하고요. 좀 더.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포문이 훨씬 더 적합해요. 두 while문요, 내가 들어오는 숫자나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내부에서 이렇게 메뉴 형식처럼 반복문 내부에서 뭔가가 인자가 여기서 처리하고 있는 인자가 결정이 돼 조건문에 사용하고 있는 변수가 결정이 되죠, 그죠? 왜냐면 초기화가 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잖아, 사실은, 그죠?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doWhile이에요. 아직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시면 되긴 하겠지만 그럴 때 더 적합한 요소다. 제일 활용 빈도는 웹 프로그래밍 기준으로 봤을 때는 떨어집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개발자들은 그냥 doWhile를 자주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doWhile만 주구장창 쓰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개인 취향껏. 여러분들도 지금 세 가지 반복문을 배워봤잖아요, 그죠? 배워봤는데 doWhile이 편하면 doWhile로 쓰시면 되겠고, doWhile 쓴다는 얘기는 어떤 취향이냐면 doWhile만 하면은 이런 유형도 가능하고 아까 for나 while로도 가능하니까 doWhile만 하면 모든 유형을 다 쓸 수 있네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doWhile만 공부하셔도 되긴 하겠죠. 맞아요? 그런 취지의 해석이면 그냥 인정할게요. 네, 세 가지나 있는 이유는 굳이 똑같은 거를 세 가지를 만들었을까요? 그죠? 좀 더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는 사용하고 있는 로직에 따라서 적합한 것들을 쓰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세 가지 유형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처리하기가 가장 쉽고요. while문은 사이즈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파일 정보들 읽어드리거나 입출력할 때. 파일 입출력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파일 카피 복사하거나 다운로드도 복사해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이군요. 그런 것들 진행할 때 적합한 코드예요. doWhile은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콘솔용에서 이렇게 메뉴를 랜덤으로 처리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 메뉴 구성들.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를 활용해서 쓸 때 적합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초기화가 되지 않았지만 실행이 가능하죠. 초기화가 안 되었다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시는데 이거 보시면은 일단은 요것도 아까 설명했던 거 스캐너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약간 이거 리소스 리크 in never close, 그죠? 코드에서 종료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경고 주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 때문에 그래요. 클로즈. 저번에는 앞에서 클로즈 했는데 중간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썼고요. 여기는 n을 결정이 여기서 되니까 여기서 클로즈 해도 되긴 하다, 그죠? 위치는 상관이 없긴 한데 요거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나 이거 클로즈 설명하다가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지 까먹었어. 큰일 났네. 이 기억력 어떡할 거야? 뭐 하려고 그랬죠? 어? 이 정신머리 보소? 붕어야. 3초 전에 있는 거 기억 까먹었어, 갑자기. 이 클로즈 옮겨주고 그러고. 뭐 설명하려고 그랬죠? 나 뭐 설명하려고 그랬니? 다른 예제 한 번 더 다루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마무리할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제가 뭐 얘기하는지. 어쨌든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쓰는 거를 권장합니다 라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적합하게 구분해서 씁니다 라고. 이런 설명이 좀 적합하지 않는 거는 알고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알문도 포하고 뭐만요? y라고 동일하게 표기는 가능합니다. 알겠죠? 조금 난이도 있게 넘어가면 중첩 코딩, 아까 중첩 포문 이런 거 해야 돼서 여러분들 구구단 예제로 쉽게 일단은 제가 해드리긴 하는데 구구단도 어려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 구구단 예제를 시험 문제나 이런 걸로 많이 내긴 했어요. 사실 약간 어렵게 봐서. 근데 이제 웹 프로젝트 할 때는 그렇게 썩 적합한 코딩은 아닌 것 같아서 굳이 할 이유가 없고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예제 부분 있잖아요. 별 찍는 거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예제가 있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해보고요. 요 부분들 노션에 한번 정리하시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반복문까지 완료했고요. 반복문 더 나갈 거 있나요? 보니까 책에도 요 정도까지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반복문, for while, do while 얘기했고요. 중첩 얘기가 없네요. 컨티뉴하고 브레이크 얘기 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첩에 대한 부분들도 없긴 한데 어쨌든 중첩 코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중첩 얘기가 있었나? 뭐 쭉 넘겨서 와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정도로 해서 오늘은 정규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은 종료할게요. 나머지는 시간에서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알겠죠?